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상당히 세게 갔죠. 특히 대장격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 얘네들도 한두 푼 쉬고 오른 게 아니라 삼성이 5%, 물론 작년에 그 광기의 장일 때 그래도 당일 막 1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이 당시에 뭐 애플카부터 해가지고 우량주들 막 현대, 기아, LG전자 상한가 스타트를 시작으로 우량주들이 엄청 가면서 이 당시에 뭐 10만전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즌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10만전자를 노리고 오셨던 개인분들 그 희망을 좀 꺾으면서 막 계속 좀 밀렸었죠. 밀리고서 이제 7만전자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좀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요거는 뭐 이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얘네가 오르긴 했는데 오늘 움직임은 조금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게 움직임이 특히 수급주 매매할 때 수급 매매 5월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은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게, 물론 이제 재료 매매 측면에서도 이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기관인 수급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반도체 하부 카테고리들을 보면은 오늘 세력주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제주 반도체라던가 혹은 뭐 AD칩스 아니면 XM, 시그네틱스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세력주의 모습이에요. 수급 기관회인으로 시세를 주축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기관회인보다는 세력이 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SFA는 좀 수급도 있고 얘는 살짝 세력도 좀 반반 섞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쪽 섹터를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 관련해서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이거겠죠. 이거 삼성전자 20조 투자 미국 파운드리 이번 주 발표,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삼성전자에서 저 미국 뭐 공장 이제 증설 혹은 투자 이 내용으로 갖다가 중심으로 오른 거고, 이게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파운드리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그냥 반도체 섹터가 다 엮인 거고, 핵심이 일단은 삼성 플러스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가장 대표격인 반도체 주 중에 가장 대표격이죠. 반도체에서 대표예요. 얘네 둘은. 특히 삼성은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기업인데, 관련해서 얘네들도 수급이 오늘 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재료 없이 그냥 뜬금없이 올라온 게 아니라 미국 공장 증설 5월 투자 요런 발표 이슈가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DDR6 메모리 개발 중 관련해가지고 DDR5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 예상.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제 얘기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찌라시성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재료에 또 엮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반도체 쪽을 며칠 더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료 측면 공장 투자, 공장 증설 및 투자, 이거는 단발성 재료는 아니에요. 삼성에서 미국에다가 뭐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관련해서 물론 뭐 우리나라 관련 그 중소기업들 이제 뭐 반도체 공장을 증설시킨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겠죠. 장비도 이쪽은 섹터가 다양해요. 반도체 섹터는 관련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파운드리 쪽부터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반도체 쪽이 막 증착 공정에 쓰이는 회사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전공정에서 뭐 노광 뒤에 뭐 식각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정도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 하나하나에 또 엮이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주축 테마는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좀 뜨면서 2차 전지 섹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쪽에서 좀 대표격인 그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은 공장 증설 및 투자를 정해진다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올지 말지는 모르지만 지금 조만간 나온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증설한다. 아니면 뭐 20조 투자하겠다. 하면은 요거는 재료 소멸 느낌보다는 물론 이제 수급 지속성을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애인들 돈이 올리는 거거든요. 이쪽 섹터는. 반도체 쪽은 베이스는 무조건 수급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세력주 개별도 있지만 100개의 종목이 있다면 거기서 8, 90개는 기관애인 수급주입니다. 반도체 쪽은. 당연하겠죠. 실적을 베이스로 갖다가 움직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증설 및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재료 소멸 개념보다는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공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이제 밑에 회사들에서 사가서 투자를 더 이제 증설 장비들을 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 어떤 회사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이게 단발성 느낌이 아니라 금액도 상당히 커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당연하겠죠. 20조 투자니까. 그리고 20조 투자라는 거는 단발에 한 번에 우리 20조 그냥 삼성 지분 뽑아가지고 탁 쏜다. 이게 아니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재료는 기관애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중장기로 갖다가 쭉 움직이는 우상향하는 지금 이제 2차전지 섹터가 그런 느낌이었죠.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전에 움직였던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전지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예전부터 워낙 다 실적 있는 회사들이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축 회사가 대장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막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긴 했어요. 종목들을 봤을 때 막 대체적으로는 시세를 한 번씩은 좀 세게 준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이런 소재 이런 거를 좀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오면서부터 고점 돌파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시세를 좀 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사실 이거는 이미 거친 다음에 조정 나온 자리에서 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새거 개념은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금액 규모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후속적으로 재료 측면에 관련해서 투자를 단발에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관련해서 중간중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 후속적으로 갖다 재료가 이어진다면은 요거의 지금 전제 조건은 그거죠. 공장 증설이나 투자를 발표를 했을 때 가끔 이제 전에도 몇 번 이게 있긴 있었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발표 안 하고 그냥 찌라시로 넘어간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움직임에서 조금 특이점이 뭐냐면은 관련해서 오늘 종목별 투자자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은 오늘 지수 좀 밀렸죠. 근데 이제 코스피 쪽은 선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2%가 밀렸었거든요. 오늘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갭 뜨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죠.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분봉상 이러잖아요. 우상향 하이닉스도. 그리고 요거에다가 즉 오늘 이제 코스피 쪽 움직임도 좋았고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 7천억 8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5천억 그리고 코스피 쪽에 들어왔죠. 코스닥은 양매도예요. 코스피는 양매수인데 이 수급이 어디 섹터에 분산이 된 거냐. 오늘 수급 외국인 8천억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기관이 얼마였죠? 5,600억 5천억이라고 할게요. 기관 5천억 코스피 쪽.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팩트가 있는 금액이에요. 플러스 다양한 종목에 오늘 분산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격인 삼성 금액을 보세요. 여태까지 뭐 270억, 뭐 700억
뭐 한 100억 이렇게 들어오다가 오늘 외국인 400억, 기관 200억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리고 차트도 관련해서 요걸 기점으로 여기 밑에 이제 저항 계속 만들고 있던 자리인데 요 저항을 돌파하고 오늘 시작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121선 요거를 좀 밟고 올라서는지, 이게 좀 중요한, 차트 관점에서는 이평선. 아무래도 우량주는 좀 장기 이평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어요. 제가 이평을 위주로 매매하는 사람은 아닌데, 관련해서 우량주들은 장기 이평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이런 모습도 꽤 보이기 때문에 좀 밟아주는지.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얘네들이,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밀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눈치는 보고 있었거든요. 수급이 눈치 보다가 오늘 임팩트 있게 들어온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그 와중에 삼성은 밀렸지만 계속 양매수로 갔다 올라오고 있던 자리고 오늘 또 세게 들어온 거예요. 삼성이랑 조금 다르죠. 얘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 121선 위로 아예 위에서 수급이, 얘는 삼성이랑은 다르게 계속 한 10월 말부터, 10월 중순부터 양매수로 슬쩍슬쩍 했죠. 그러니까 10월 중순 위주부터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임팩트 있게 또 들어오고, 그리고 장기평도 다시 돌파하고 121선 이런 모습. 플러스 오늘 뭐 모든 수급, 반도체 쪽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제랑 오늘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양매수. 그 다음에 기관 또 사고, 원익홀딩스는 얘는 수급은 좀 안 들어왔네요. 이제 관련해서 코미코 이런 거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 좀 세게 들어오고, 한스르케미칼은 오늘 시세는 좀 못 준 케이스고, 원익 종류 중에서도 오늘 막 기관 이런 식으로 수급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프로랜드는 얘는 살짝 그 세력주 느낌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왔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얘도 갑자기 좀 양매수 탁 들어왔죠. 그러면서 장기평도 테마군에서 전체적으로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머티리얼즈, 뭐 얘는 TCK, K시텍, 그래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뭐 곧 있으면 좀 신고가 가려고 하고, 기관 수급 쭉 들어오다가 오늘 양매수고, 동부하이텍은 뭐 최근에 계속 오더니 또 신고가 달성을 했죠. 요즘 또 트렌드? 시총이 크더라도 신고가 가고 하면은 또 다음날 또 괜찮게 움직여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서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또 봐야겠죠. 관련해서 뭐 유진테크 오늘 기간 보세요. 156억 들어오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이런 거는 또 내일도 수급 들어오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스는 뭐 예전에 유명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좀 자리가 좋진 않네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들어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관련해가지고 원익 IPS 오늘 기간 110억, PSK 신고가, 양매수, 기간 계속 들어오다가 양매수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저는 항상 볼 때 수급주 매매를 지금은 막 위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왔다. 플러스 저 투자가 찌라시로 끝나면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재료가 붙어 있는 거죠. 재료가 있는 상태이고, 즉 세력주 관점에서 재료가 있어야죠. 테마주 매매를 하니까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료가 나쁘지가 않아요. 20조 증설 및 투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고, 요거는 발표를 하면은 그 뒤에 후속적으로 좀 재료 소멸이란 개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수급주들은 투자를 하면은 이게 단발성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기관애인들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 플러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거 수급이 코스피 쪽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코스피에 많이 들어온 수급이 대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이 됐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이제 없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로까지 있겠다, 조금 며칠 더 지속성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된 거죠. 지금 모습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재료가 없었다면, 수급은 그냥 들어왔는데, 단발성으로 들어왔는데 재료가 없어. 그러면 좀 뭔가 아쉽네. 아니면 재료는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안 들어와. 재료는 있는데. 그러면은 또 얘네들이 또 안 움직였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적은 돈이 들어왔어. 그럼 임팩트가 없겠죠. 근데 오늘은 임팩트 있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더라도 몇 가지 한 두세 개 반도체 종목이 뭐 한 3, 40개가 있다 치면은 거기서 한두 개에만 집중돼서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그 개별 재료가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요거는 좀 많이 들어왔네. 전체적으로 종목을 둘러보면은 물론 이제 못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괜찮게 들어온 종목들이 꽤 있죠. 플러스 신고가 종목도 몇 개가 있다. 플러스 신고가 종목도 몇 개 보이는. 거기다 이거는 좀 최근 트렌드랑 엮일 수 있는 가능성. 시총 큰 애들 신고가에서 하루 이틀 더 움직이는 모습 많이 보여줬죠. 2차 전지 때부터.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단은 뭐 좀 오늘 안 그래도 좀 주도 테마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장격인 두 형님 수급도 든든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아무래도 쫄병들의 수급 막 백날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쫄병이니까 가벼워요. 가벼워서 많이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마주 매매할 때도 그렇고 대장, 세력주 테마주 매매할 때는 사실 대장이 상한가를 닫아주는 게 매매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닫아주는 게 좀 강한 재료 테마이겠죠. 근데 이제 수급주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뭐 요즘 우량주들이 상한가를 갔다지만 삼성전자는 살아있는 동안은 상한가는 못 보겠죠. 상식적으로. 얘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뭐 그냥 상한가를 간다. 생각만 해도 설레긴 하네요. 지수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장격인 두 형님 삼성,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수급이 꽤 괜찮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각자 뭐 지지 저항이라던가 뭐 장기평을 돌파한 것도 있고 하이닉스는 지지했던 부분 깨고 내려갔는데 저항, 그리고 여기가 이제 121선 저항이기도 했죠. 그런 거 시원하게 좀 뚫어준 모습도 있고 삼성도 아까 전에 밑에서 수급 쌓이더니 이런 자리 저항이었으나 돌파하고 올라왔고 얘는 이제 121선 좀 넘어가야 되고 120선 좀 넘어가면 이런 저항이 또 있기는 해요. 지지 저항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항상 다방면에서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재료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물론 요거는 결국에는 이런 걸 핵심은 수급이 지속성 있게 들어오냐 마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수급이.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임팩트 있게 금액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 관련 좀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얘네들 따라서 얘네가 잘 가면은 반도체 쪽은 등치가 있어요. 삼성까지 껴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오르면은 지수는 다시 좀 천천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오른다면은. 그래서 반도체 섹터 오르면은 반도체 쪽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봐야 되는 건데 그거랑 지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가지고 오늘 뭐 반도체 애들 좀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이런 걸로 뭐 지수 또 시원하게 또 견인을 해주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종목들 신고가에 있거나 수급 좀 세게 들어왔던 애들은 좀 따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최근 트렌드 얘네가 적용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나. 수급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